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재율 번호 만점 맞기, 고득점 하기에 필요한 사항들이 뭔지, 그리고 강좌 내용들이 어떻게 구성되어져 있는지 간단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재율 번호 만점 맞기의 전략입니다. 자, 우리가 이재율 번호에서 만점을 맞기 위해서 어떠한 것들이 필요한 건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기 우리 전체적으로 시험에서 요구하는 거가 뭔가라고 그런 것을 알고 가야 공부할 때 도움이 된다는 얘기. 즉 무슨 얘기냐면 지피지기를 하자는 얘기죠. 요구사항이 뭔지를 좀 보면 전체적으로 크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직접적인 이해 능력과 관계 이해 능력, 그리고 정보 활용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거가 시험에서 요구되는 요구사항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직접적인 이해 능력이 뭔가라고 그러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각각의 문장으로 표현된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느냐, 문장을 이해하는 능력이 있느냐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전체의 요지, 전체의 제목을 정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는가 하는 게 직접적인 이해 능력을 요구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관계 이해 능력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문장에서 그대로 보듯이 문장이나 대화에 포함된 정보 중에서 그런 중요한 부분 그리고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 어디가 있는가라고 그런 겁니다. 우리 이따 구체적으로 이걸 어떻게 풀어갈지에 대한 내용을 얘기할 겁니다. 그리고 문장이나 대화에 포함된 정보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서로 두 가지 정보가 있는데 두 가지가 어떠한 관계로 연결되어져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관계의 능력이 있는가라고 그러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른 형식의 매체에서 표현된 정보를 서로 비교해보고 대조해 볼 수 있는 이러한 능력, 이게 관계 이해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보 활용 능력, 여기는 지금 여러 개의 항목들이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 문장이나 대화 내용에 입각하여 그 결과, 귀결을 도출할 수 있는가라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주어진 문장에서 그 결과가 안 나왔지만은 앞의 내용을 읽어보고 이렇게 결과가 나올 거야, 이렇게 귀결될 거야 라고 그런 것을 추측하는 능력, 요 능력을 최근에 많이 물어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장이나 대화 내용에서 제시된 구체적인 사례를 일반화할 수 있느냐 하는 요 일반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일반화된 일반론을 구체적인 사례로 바꿀 수 있느냐라고 그러는 요 두 가지 관계, 즉 주어진 사례를 일반화할 수 있느냐, 일반적으로 이런데 이러한 이해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갈 수 있느냐라고 그런 것을 물어보는 것. 요것도 최근 바뀐 형태의 문제에서 자주 등장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이런 능력을 배양하는, 이게 필요하다는 얘기.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건 앞에서 나왔던 거하고 비슷한 거죠. 다른 형식의 매체에 표현된 정보끼리 상호 조합이나 타당성, 타당한 해석으로 유도할 수 있는가라고 그러는 부분이 지금 필요하는, 이렇게 해서 크게 세 가지 능력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그런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재유 독해에서 좋은 점수를 얻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건들을 갖춰야 되냐 하는 거죠. 누구나가 다 잘 알고 있는 부분들이라고 생각하지만 잘 갖추지 않고 있는 부분, 또는 갖추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죠. 자, 첫 번째, 풍부한 어휘력이 있어야 된다. 누구나 마찬가지로 풍부한 어휘력이 있으면 시험 문제 다 잘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전체적인 속독 능력과 세 번째, 부분의 정독력이라고 하는 거죠. 즉 어디가 중요한 것이 있고 어디가 불필요한 것인 건지를 우린 전체적인 속독 능력으로 그것을 구분해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중요한 부분을 정독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됩니다. 이건 뭐 내가 키워야지 해서 되는 게 아니고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훈련을 꾸준히 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고득점을 해나가는 거고, 그리고 4번에 있는 센스, 감이 있어야 되는 거죠. 문제에 대한 감이 빨리 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보고 뭘 요구하는 건지 이걸 빨리 파악할 수 있는 감. 이건 여러분이 난 감이 없어, 이거 그러면 못 풀어가 아니고, 이 감도 자꾸 연습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쌓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문제에 대한 감도 충분히 생길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독해에서 좋은 점수를 획득하기 위해서 이 네 가지 조건들을 잘 갖추어야 되고요.
자, 그러면은 공부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부 방법은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공부 방법이 좋을 수도 있지만은 보이지 않게 많이 낭비되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공부 방법에 크게 4가지를 제가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건 제가 오프라인 강의에서도 강의실에서도 강조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학생들에게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그러한 부분들입니다. 자, 첫 번째, 절대적인 시간 확보라는 부분입니다. 난 공부하고 싶은데 시간이 없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사실은 따지고 보면 이 사람들 시간이 없는 게 아닙니다. 시간은 충분히 있는데 시간을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데 필요한 시간 외의 것은 잘라내는 연습을 좀 하고 버리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걸 스스로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자기 생활을 되돌아보면서 10분 단위로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내가 공부는 한다고 3시간 책상에 앉아 있었는데 실제로 공부한 시간은 얼마나 되는지, 예를 들어서 공부하기에 앉아서 준비하고 뭐하고 하는데 얼마만큼 시간을 소비하고 있는 건지, 공부하다가 핸드폰에서는 카톡에 답하느라, 문자에 답하느라 얼마나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건지, 이런 것들입니다. 즉 이러한 시간들을 효율적으로 확보하지 못하면은, 잘 활용하지 못하면은 아무리 공부 시간이 많아도 절대적인 공부 시간은 확보가 안 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공부할 시간이 없다라고 해서 수면을 줄이는 사람들이 많아요. 수면을 줄이게 되면은 다른 데서 악영향이 미쳐옵니다. 그래서 수면 시간을 줄인다는 것은 제일 마지막에 하는 단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뭘 해야 되냐? 공부에 필요 없는 시간들을 일단 조금씩은 잘라내는, 그리고 마지막에 수면 시간을 줄이는 방법. 절대 시간 확보라는 거가 있고요. 두 번째는 집중력입니다. 조금 전에 카톡하고 문자하고 하는 얘기를 했지만은 이럴 때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이 집중력은 상당히 떨어져 있는 겁니다. 또 하나, 음악 들으면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라디오 들으면서 공부하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 집중력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물론 그때는 우리가 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공부가. 즉 뭐냐면은 시각적으로 들어와서 그게 다 자기 거가 되었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뇌는 동시에 들어오는 정보에 대해서 잘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 게 어렵습니다. 음악도 들어오죠. 라디오 소리 들어오죠. 공부하는 정보 들어오죠. 그러면 뇌는 어떤 걸 선택해요? 즐거운 쪽을 선택한단 말이죠. 공부가 잘 안 된다는 얘기. 그래서 집중력 높이는 방법을 써야 됩니다. 세 번째, 두뇌 개발을 좀 해야 됩니다. 우린 두뇌 개발, 두뇌를 어떻게 개발해요? 이미 주어져 있는 뇌의 용량과 이미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은 정해진 것 같은데, 맞습니다. 사실은 정해져 있어요. 근데 이거 개발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뇌의 용량을 늘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훈련을 통해서 늘릴 수 있습니다. 충분히 늘릴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략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공부를 할 건가? 어떤 전략으로 대학 입시에 도전을 할 수 있고, 어떠한 전략으로 독해 고득점을 하려고 그래요. 이 전략이 필요한 겁니다. 왜 이 4가지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은, 공부라고 그러는 거가 이 4가지에 다 곱셈입니다. 곱셈. 곱셈으로 이루어졌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라도 0이 되면은 전체의 답은 0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최소한 1은 돼야 된다는 얘기. 1이 된다는 얘기는 여기서 1은 뭐예요? 남들하고 비슷한 상황이 될 수 있는 걸 1이라고 가정을 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은 1번에서 4번까지를 각각 다 곱셈으로 갑니다. 그러면은 각각이 다 남들하고 똑같은 1이라고 그러면은 공부의 양도 1이 나옵니다. 남들하고 같은 양을 공부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이 하나 알아야 될, 절대적인 시간 확보를 남들보다 2배 확보를 했다. 필요 없는 시간을 잘라내고 하루 공부 시간이 2시간이었던 걸 4시간으로 늘렸다. 이 2시간이었다는 얘기는 진짜로 공부하는 시간만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4시간으로 늘렸다. 그러면 하나가 2가 된 거죠. 전체 곱하면은 남들보다 2배 더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집중력도 핸드폰 끄고 문자 끄고 노래 안 듣고 그래서 집중력을 2배로 높였다. 그러면은 2 곱하기 2니까 전체적으로는 뭐 결과가 4가 나온다는 얘기죠. 두뇌 용량 늘릴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훈련을 통해서 쓰지 않고 있는 우리 두뇌가 훨씬 더 많다는 거 얘기 잘 알고 있는 거죠. 아인슈타인도 뭐 두뇌를 사용하는 거 한 자릿수밖에 사용을 못했다, 이런 겁니다. 뇌를.
그러면 우리는 얼마든지 늘릴 수 있는 용량이 남아있다는 얘기예요. 두뇌 훈련해서 2배로 늘려. 전략 남들보다 잘 짜서 효율적인 전략을 짠다는 얘기죠. 2배. 그러면 1번에서 4번까지 각각 2배씩만 늘렸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결과 몇이 나와요? 16이 나올 수 있다. 남들보다 16배의 효율적인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고득점 하는 사람, 시험 잘 보는 사람들의 전략이라는 거죠. 이러한 전략을 무시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1, 2, 3, 4 중에 하나만이라도 0에 가까운 숫자가 된다. 그럼 전체가 0 되는 거예요, 전체가. 이걸 여러분들은 잘 생각을 하셔서 각각의 최소한 1은 해야 된다. 어느 하나라도 1 이상으로 만들어서 전체적인 결과가 1 이상이 될 수 있게 해야 되는 거. 이게 여러분 고득점할 수 있는 길이라는 걸 잊지 말고 공부할 때 꼭 머릿속에 넣어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동영상 교재 전체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고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구성은 독해 연습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는 1번에서 5번까지 있습니다.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미니 테스트가 4회 있습니다. 미니 테스트를 통해서 그동안에 공부했던 내용들을 확인하는 작업을 합니다. 미니 테스트 내용은 본 시험에서 딱 반절 나옵니다. 반절. 본 시험의 문제가 총 25문제 있습니다. 그중에 각각의 파트별로 다 반절씩 내고 마지막 파트 이건 3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문제는 14문제가 나옵니다. 이 미니 테스트를 통해서 여러분이 중간중간에 실력이 얼만큼 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수업에서는 안 다루지만은 제일 마지막에 여기 얘기한 일본 유학시험 한자가 있습니다. 이건 매일 해야 됩니다. 매일. 어떻게? 20강 진행되는 동안 매일매일 공부를 해서 진행해 나갈 겁니다. 자, 그러면은 교재 구성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어져 있는지 좀 봅니다. 독해 내용들 보면 이렇게 지문이 있고 한자 읽기 연습하는 부분, 그 다음에 한자 쓰는 부분이 있죠. 그 다음에 내용 파악에서 맞느냐 안 맞느냐 공가히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4번 문제, 이 4번 문제가 참 중요한 문제들인데요. 주관식으로 답하는 내용들입니다. 이 주관식으로 답하는 내용들은 본문에 있는 내용을 사실상 그대로 가져오는 경우도 있고 본문에 있는 내용을 자기 문장으로 만들어서 답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60자 이내로 답하시오, 30자 이내로 답하시오. 이런 문제들이 있다는 얘기. 이건 우리 대학의 본고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문제들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계속 연습해 나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 문제는 우리 본시험의 문제에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는 그런 내용을 합니다. 그러면은 실제적으로 우리 독해 1번에서 5번까지 있는데 요 순서로 공부를 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공부하는 내용 좀 전체적인 이거 좀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아까 유학시험 문제에서 필요한 문제 이렇게 한자들이 주어집니다. 한자들이 주어지고 그 다음에 주어진 한자들을 테스트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테스트하는 부분이 뭐냐면은 테스트하는 부분은 여러분이 쭉 공부를 한 것을 한자로 쭉 책 뒷페이지에 이어서 이렇게 문제가 나와 여기서 한자 쓰는 연습들을 충분히 다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유학시험에서 필요한 한자들을 계속 공부를 하고 여기에 나오는 어휘들 공부를 계속 하는 거가 필요한 그런 형태에 있습니다. 자, 아까 구체적으로 얘기한 우리 시험 문제 공부할 때는 어떻게 공부를 하냐면 여기에 있는 문제, 제일 마지막에 있는 문제를 먼저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예습을 할 때 요 마지막에 있는 문제 5번에 있는 문제를 풀어본 다음에 그런 다음에 1번 문제로 와서 한자 공부를 하고 이렇게 내용 파악하고 이렇게 가는 형태 요 순서대로 공부가 진행될 겁니다. 그러니까 요 순서대로 여러분 진행 나갈 거니까 공부를 예습도 이렇게 해 가야 될 겁니다. 그래서 수업 진행은 여기 나와 있는 5번,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진행을 하고 이게 4회 진행된 다음에 미니 테스트가 한 번 진행됩니다. 또 4회 진행되고 미니 테스트가 한 번 진행되고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수업이 진행되고 여러분 자율적으로 일본 유학시험 한자 공부라고 그런 걸 매일매일 한 파트씩 공부를 해나가는 거 이렇게 해서 독해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요걸 자연스럽게 공부를 해 감으로 인해서 아까 얘기했던 요구사항들이 자연스럽게 훈련이 되는 그런 사항들을 아마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본 강의에서 또 여러분 찾아뵙고 자세한 내용들 해 가면서 고득점 할 수 있게 여러분 인도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본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